대표님 여긴 또 어딥니까? 여기는 제 애제자죠. 제 수강생 중에 가장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이 옆에 있는 임장머신이 이제 갖고 있는 건물, 여기 한번 와봤습니다. 건물이라고 하기에는 좀 부끄럽고 제 원룸 건물이죠. 네. 지금 이 건물인 거죠? 네. 이걸 어떻게 취득하게 되신 거예요? 사실 신축을 하러 강의를 들었다가 경매로 엉뚱하게 취득을 하게 됐습니다. 왜 경매를 취득하신 거예요? 땅을 알아보러 다니는데 작년 중반만 하더라도 땅 구하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좋은 땅을 찾는 게. 그래서 계약을 몇 번이나 파기를 당하고 방황을 하다가 마침 이제 시장이 확 꺾이면서 하반기에 분위기가 심리적으로 많이 차가워졌잖아요. 그때 이제 경매 물건이 좀 많아지는 걸 보고 이거로도 세팅을 하면 뭔가 내가 경험을 할 수는 있겠다. 건물 운영을 하는. 그래가지고 이제 경매로 이제 약간 관심을 돌렸죠. 그러면 이 지금 건물은 낙찰가 얼마에 받았나요? 요거는 이제 감정가가 시작할 때는 10억 9천이었어요. 한 번 정도 유찰이 됐고 그 최저가가 이제 8억 3천 얼마였거든요. 이제 제가 그때 입찰을 들어갔고 8억 4천에 응찰을 했는데 그때 이제 시장이 많이 안 좋았던 탓인지 이제 단독 낙찰을 얼떨결에 받았습니다. 그럼 이 지금 건물에 총 해서 들어갔던 돈은 얼마예요? 제가 이제 신축하려고 원래 한 5억 정도 현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거에다가 한 4억 정도 다양한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이제 건물을 취득하게 됐습니다. 대표님께서는 거의 경매 강의보다 이렇게 디벨롭 강의를 하시잖아요. 네. 근데 그 애제자분께서 갑자기 경매로 낙찰받는다고 하셨을 때 뭐라고 하셨어요? 하라 그랬죠. 왜요? 디벨롭은 결국에 자산을 증식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 중에 하나고, 디벨롭을 하는 거는 어느 정도 이제 수익이 예측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장점인데, 비슷한 측면의 투자 방법 중에 하나가 또 경매이기도 합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그거를 좀 응용을 했죠. 그래서 청출어람이라고 제가 배운 거를 토대로 좀 더 확장을 해서 경매로 취득을 해서 그 이후에 세팅하는 건 또 똑같거든요. 그 취득하는 과정만 달랐고 사실 이제 건물을 운영하거나 세팅하거나 임대를 맞출 때 팁 이런 것들이 상당히 강의에서 아이디어를 차용을 해가지고 세팅을 했습니다. 그럼 한번 실제로 이 건물 보면서 직접 소개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그럼요. 건물이 사실 이제 신축을 한 게 아니다 보니까 이제 여기 이 차면시설이 되게 노후됐었어요. 그래서 그곳만 싹 바꿨더니 그래도 좀 분위기가 밝아져가지고 외장에서는 요것만 교체를 했습니다. 이런 건 얼마 정도 들었나요? 개당 한 10만 원 언저리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 다 하는데 200만 원 안 들었던 것 같아요. 디벨롭 하시는 입장에서 건물 외관이 그렇게 되게 중요한가요? 외벽이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왜냐면은 세입자분들이 결국에 임대로 이제 들어와서 세입자로서 사는 거기 때문에 외관도 물론 깔끔하면 좋긴 한데, 결국에는 입지가 얼마나 뭐 여기랑 가깝냐, 방이 얼마나 깔끔하냐, 방이 넓냐, 이런 걸 보기 때문에 외관이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 우편함 같은 경우에도 원래 그 은색 제비가 있는 그런 오래된 우편함이었는데 나름 인터넷에서 주문해가지고 저렴하게 직접 달았습니다. 약간 좀 신축 느낌 나게 이렇게 좀 하셨네요. 그렇죠. 뭐 이 공용부는 따로 건드린 건 없습니다. 다행히 이제 입찰 전에 임장을 왔을 때 공용부가 좀 깨끗해가지고 제가 입찰을 한 것도 있고 청소만 했어요. 실제로 이 건물은 지금 몇 층이에요, 총? 지상 1층부터 지상 3층까지 각 층당 방 3개 해서 총 9개. 근데 생각보다 7년 된 건물이라고 하기에는 그렇게 티가 잘 안 나네요. 네, 그래서 공용부가 깨끗해서 처음 임장 왔을 때 조금 마음에 들었던 것도 있고, 요것도 원래 있던 거예요. 그대로 그냥 사용하는 걸로 제가 했고, 간판이랑 뭐 요런 게시판만 제가 따로 부착을 해서 직접 이렇게 설치를 하신 거예요? 와, 괜찮다. 이렇게 있으니까 뭔가 좀 더 신축 느낌 나요. 이제 인테리어를 했는데 사실 이걸 안 붙여놓으니까 신축 티가 안 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뒤늦게 좀 붙였습니다. 이런 또 이게 효과가 있구나. 룸 넘버 요것도 이제 교체를 하고, 나머지는 손댄 건 없어요. 청소만 했습니다. 그럼 층당 지금 방은 3개씩. 네, 하나, 둘, 이쪽에 셋. 저쪽은 이제 보일러실. 대표님, 이렇게 신축을 할 때 어떤 데는 화장실에 보일러실이 있는 데도 있잖아요. 보일러실은 연통이 있기 때문에 이게 구조적으로 무조건 외벽에 접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요거 같은 경우는 구조가 복도의 끝에 보일러실을 했을 때 외벽이랑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방으로 다 둘러싸여져 있다 그러면 보일러실을 이렇게 넣는 게 애매할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럴 때는 각 집에 화장실에 보일러실을 넣게 되는데, 장단점은 이렇게 하면 관리가 용이하죠. 한 번에 다 있으니까 관리도 용이하고, 뭐 수리를 하러 올 때 보일러 기사님이 막 한 번에 하는데, 이제 단점은 뭐냐면 여기서 배관들이 각 집으로 가잖아요. 혹시 배관에 만약에 문제가 있거나 누수가 생겼을 때 공사가 좀 커집니다. 각 집에 있어버리면 집 안에서만 배관이 있기 때문에 그 집만 공사하면 되는데, 여기 있는 보일러가 저쪽 끝에 있는 집까지 배관이 가잖아요. 네. 그 과정 중에 문제가 있다 그럼 그 중간에 껴있는 집도 공사를 해야 되니까 흔히 발생하는 일은 아닌데, 뭐 그런 장단점이 있고. 그럼 대표님 생각하기에 보일러실은 안에 있는 게 나으세요? 아니면 따로따로 있는 게 나으세요? 저 같은 경우는 밖에다 빼는 게 나은 것 같아요. 그래야 이제 수시로 집주인이나 아니면 관리인이 왔을 때 좀 계속 이제 체크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좋은 것 같습니다. 디테일적으로 되게 신경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이 사선이 삐뚤어진 건 혹시? 사실 제가 좀 이런 거는 둔감해가지고 건물이 삐뚤어진 거 아니야 이거?
신축이랑 기축이랑 차이점이 뭐냐면 신축은 우리가 새로 짓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간은 오래 걸리는데 처음에 방을 어떻게 뽑을 건지부터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경매로 하게 되면은 프로젝트 기간도 짧고 좀 비교적 좀 저렴하게 좀 효율적으로는 할 수 있는데 기존에 이미 지어진 건물들을 우리가 해야 되다 보니까 큰 구조는 우리가 바꿀 수 없다라는 게 좀 단점이겠죠. 네. 대신에 이제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임장머신은 최대한 신축처럼 느낌을 내기 위해서 인테리어 효과를 좀 많이 준 것 같아요. 인테리어나 데코레이션 그런 걸로 해서 하드웨어적인 거는 좀 어쩔 수 없지만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거 이런 거를 좀 많이 바꿔가지고 좀 전세가를 적절한 시세대로 맞춘 게 아닐까. 이제 방을 보시면 막 다 뜯고 붙인 공사는 사실상 도배랑 바닥밖에 없고요. 나머지 가구랑 가전은 다 살렸어요. 아, 기존에 있던 거요? 네, 기본적으로 해서 뭐 몰딩이나 가구는 다 필름만 씌웠고, 그럼 이런 필름 작업하는 데는 비용이 얼마나 들어요? 저는 그 오늘의 집 숨고 이런데 시공 인력만 따로 구할 수 있는 서비스가 요새 잘 돼 있어요. 그래서 필름을 그냥 지정을 해서 제가 사주고 그 공인만 들여서 했기 때문에 이제 방 전체 하는데 한 300만 원 안쪽으로 한 것 같습니다. 인건비까지 다 해서요? 네, 창호까지. 임장머신님께서는 이거 하시면서 이거 하니까 진짜 좀 효과가 있더라 느꼈던 게 있나요? 저는 필름 도배가 일단 효과가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이게 집이 전체적으로 하얘지니까 네. 확실히 깔끔한 느낌도 들고 넓어 보이고, 그다음에 조명도 새로 했어요. 조명이 이제 오래된 그 장미꽃 있는 그런 형광등 커버가 있었거든요. 그거는 다 빼고 매립등으로 하고, 공사하면서 핀 조명도 하나당 한 10만 원 하는데 고민을 좀 하다가 요걸 샘플 세대를 하나만 해봤거든요. 감성이 좀 다르더라고요. 전 방에 다 이걸 시공을 했습니다. 자, 애제자의 이런 센스 어떻게 보세요? 디테일은 전 저보다 나은 것 같아요. 저는 크게 뭐 땅 사고 뭐 시공사 선정하고 이런 걸 해봤지만 사실 신축을 하면은 좋은 게 뭐냐면 이런 디테일한 것까지 아예 턴키로 맡길 수가 있겠죠. 왜냐면 건물 짓는 김에 인테리어까지 한 번에 하니까. 근데 이제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미 건물을 누가 지어놓은 걸 사서 중간에 바꿔야 되다 보니까 비용은 훨씬 적게 들어가는데 신경 써야 될 것도 많고 좀 짜잘하게 손이 많이 가요. 이 친구는 그거를 비용을 어쨌든 최소화하는 게 컨셉이었고, 인테리어 할 때도 그 컨셉에 맞게 좀 많이 이렇게 발품도 팔고 뭐 숨고나 이런 데서 이제 인력을 사가지고 공인비만 들여서 했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조금 신경을 많이 쓴 게 좀 효과가 많이 난 것 같아요. 그리고 처음에는 이제 가전이나 가구도 안 들였었는데 일단 샘플하우스를 이렇게 한 세대를 꾸몄는데 임대가 갑자기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안 나가다가? 네. 그리고 실제로 이제 문의 오시는 분들도 이 근처가 학교가 많아서 학생들이 좀 있다 보니까 뭐 침대를 주실 수는 없냐 이런 문의가 있어서 전체 다 세팅을 그냥 해드렸습니다. 그럼 이런 옵션, 침대 사주고 이런 거 얼마예요? 사실 이 테이블이랑 의자도 합쳐서 10만 원? 제가 조립을 하긴 했지만 그 인건비는 안 따지고 재료비만 따지면 10만 원이고요. 침대도 매트리스까지 해서 20만 원? 이니까 사실 합치면 30만 원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해줌으로써 세가 빨리 빠진다면 또 임대인으로서는 충분히 해줄 만한 게 아닌가? 이건 세탁기인가요? 요건 건조기입니다. 건조기도 옵션을 넣어주세요? 건조기도 처음엔 없었어요. 딱 한 세대에만 어떤 분이 두고 가셔서 제가 그거를 세척을 해가지고 그냥 뒀는데 이게 있다고 또 계약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격을 알아봤죠. 그랬더니 한 30만 원 정도 해가지고 이것도 그냥 넣어드렸습니다. 시원하게. 미소가 참 시원하니 멋지시네요. 그래서 화장실 문이랑 문짝은 아예 통으로 갈았고 문틀은 필름을 했고요. 화장실은 사실 손댄 건 없어요. 거울만 손댔습니다. 근데 여기 바닥이랑 다 이것도 새 거 같은데? 명도하면서 보니까 곰팡이가 물론 부분 있는 것도 있었는데 대부분 타일이 깨끗해가지고 굳이 새로 공사할 필요는 없겠다 싶어서 요 간접 조명 달린 거울로 교체를 하고 수전만 일부 교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만 좀 깨끗이 했어요. 실제로 지금 이 집은 전세가가 그럼 얼마예요? 그래서 지금 6평 기준으로 1억 3천. 세입자들이 들어오나요? 9세대를 제가 2월 말부터 내놨거든요. 네. 지금 3달 됐는데 7분 계약됐고 네. 2세대만 공실이에요. 두 세대가? 네. 그러니까 팁을 하나 드리면 일단은 이제 외창이죠. 네. 외창이니까 화장실이 좁아도 좀 약간 메리트가 있고요. 일단 크기만 봤을 때는 굉장히 작은 편이긴 한데 생각보다 넓게 보이는 이유가 일단 변기가 일단 밖에 있는데 네. 보통 우리가 화장실 문이 안쪽으로 열리거든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문이 바깥쪽으로 열리게 돼 있어요. 원래 안쪽으로 열렸다면 이만큼의 공간이 날아가는 거거든요. 바깥으로 열리다 보니까 이 공간을 다 쓸 수가 있고, 이렇게 해서 이 공간을 효율적으로 쓰다 보니까 이 안쪽에 세면대랑 이 샤워기까지 같이 별도로 할 수 있는,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공간을 좀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그것도 그렇고 이제 보일러실이 바깥에 있으니까 그것도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확실히 화장실이 좀 넓으니까 세입자들도 좀 좋아하실 것 같아요. 또 다른 타입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거는 3층에 공실이 있어서 이 방이 아까 처음에 봤던 방보다는 조금 더 넓고요. 오, 확실히 넓다.
그래서 이쪽 방 두 개가 요거 이제 대칭으로 해가지고 같은 타입인데 요 방들이 제일 확실히 빨리 빠지더라고요. 그럼 이제 이 집 같은 경우에는 총 9세대인데 대부분 다 전세로 좀 맞추시는 건가요? 일단 7세대까지는 전세로 다 맞췄고 남은 2세대는 조금 고민하고 있는데 일단은 전세로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건물에 융자는 얼마 끼신 건가요? 선대출이 없어요. 대출 아예 없는 집인 거예요? 네, 대출이 아예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처음에 이런 주택을 투자할 때 있어서 리스크 중 하나가 임차가 안 맞춰지면 어떡하지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어떠셨어요, 막상 해보니까? 일단 처음에 응찰을 할 때부터 건물에 대출을 안 깔고 세팅을 하겠다는 전략이 있었거든요. 전세 사기 이슈도 있고 시장이 좀 그랬지만 그래도 최소 70%는 전세로 맞출 수 있겠다라는 이제 어느 정도의 자신감은 있었고요. 어쨌든 건물에 또 대출이 없으니까 전세가 좀 안 나가더라도 내가 기다려서라도 전세를 맞추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접근했습니다. 그랬더니 다 맞춰지고 있는 거네요. 네. 그러면 이 집은 이제 다 풀피가 맞춰지면 얼마 정도의 회수가 되나요? 그래서 총 이제 5억 에쿼티로 제가 진행을 했고 임대가 다 맞춰지면 1억 5천 정도가 풀피될 예정이에요. 총 6억 5천이 생기는 거죠. 들어온 세입자분들은 주로 어떤 대출을 받아서 들어오세요? 중기청 대출이 많을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버팀목이나 카뱅 대출이 많았어요. 주로 세입자분들은 남성분이 많으세요? 여성분들이 많으세요? 반반인 것 같아요. 나이대는 어떻게 되시나요? 나이대는 대부분이 20대, 학생도 있고 사회초년생도 있고 한 분만 조금 나이대가 있으십니다. 근데 다 대출 받아서 들어오신. 순수 자기 돈으로 들어오신 분도 있으세요. 이제 그분이 조금 나이가 있으신 분. 대박이다. 대표님 이렇게 경매받아서 부분 리모델링하는 애제자 집에 처음 이렇게 와보셨는데 어떤 것 같습니까? 일단 감회가 새롭죠. 예. 수강생분 중에 건물을 짓고 이미 준공까지 하신 분이 꽤 계세요. 뭐 자주는 못 가지만 그래도 뭐 준공했을 때나 이제 과정 중에 한번 이렇게 방문을 하거나 저도 이제 구경하러 가거든요. 그다음에 어려움이 있을 때 제가 뭐 좀 도울 일이 있으면 그렇게 좀 도와드리고 하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신축이 아니고 경매로 이제 건물주가 된 특이한 첫 번째 케이스여서 저도 좀 많이 배웠던 것 같고 많이 안 도와줬는데도 불구하고 혼자 세팅을 한 거 보니까 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이렇게 혼자 잘 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신축뿐만 아니라 대표님이 원룸 건물을 세 채를 운영하시면서 꿀팁들을 굉장히 많이 주십니다. 뭐 평면, 뭐 임대 맞추는 팁 그런 것들이 사실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이 됐어요. 경매라는 취득 방법이랑 연결만 시켰을 뿐이고 인테리어라든지 그런 거는 신축 건축물을 공부하면서 들었던 팁을 이용해가지고 적용을 시켰더니 또 임대가 잘 맞춰지는 것 같아서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자, 여기 또 어디예요? 옥탑. 건물 옥탑도 있어요? 네, 근데 옥탑에는 따로 건축물은 없고 요 공용부인 계단탑만 있고 그냥 이렇게 야외 옥상으로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선가 지금 기차 소리가 들리는데요? 네, 바로 옆에 1호선이 여기 지상철 구간이어서 네. 가끔 좀 소리가 들립니다. 여기 역세권인가요? 석계역 출입구에서 200m 정도, 그래서 굉장히 가까워요. 뛰어가면 한 3분 정도. 이 석계역 북측으로는 지금 장위 뉴타운이 계속 개발 중이에요. 그쪽 블럭이 언젠가는 이게 5년 정도 보유를 하다 보면 다 재개발이 돼서 신축 아파트 촌이 될 거고, 그러면은 남는 이제 저층 주거 지역은 이 남측밖에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집가 상승을 기대하고 일단 취득을 했는데, 갑자기 최근에 또 옆에 지상철 요 차량 기지가 개발된다는 호재도 좀 있어서 집가 상승에는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석계야 하면 뭔가 그렇게 뭔가 직장 생각나지 않는데도 이렇게 20대, 30대들 많이 있나 보네요. 여기가 바로 걸어갈 수 있는 대학교는 광운대 하나밖에 없기는 한데 한두 정거장 위치에 있는 대학교들이 앞에 원룸촌이 없어요. 그리고 상권도 제대로 형성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요 석계역 상권이 좀 발달이 돼 있거든요. 수의상권이. 그래서 학생들이 이쪽에 많이 와서 거주를 하고 스쿨버스도 이쪽으로 많이 옵니다. 제가 건물을 뭐 쉽게 이제 디벨롭 한 것처럼 또 이렇게 말씀을 편하게 했지만 그 하는 과정에서 사실 누수도 좀 발견되고 또 전세 사기 이슈가 좀 많아서 초반에 인테리어를 다 끝내고 방을 내놨을 때 한 2주 동안은 처음에 세를 못 뺐어요. 불안함이 있었는데 결국은 의지대로 움직이니까 맞춰지더라. 계획대로 되더라.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아무리 시장이 안 좋다 해도 수요는 있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 근처가 다른 원룸 건물들이 방이 좀 다 작았어요. 4평. 그런 것도 사전에 임장을 해서 내가 업그레이드를 했을 때 경쟁력이 있겠다라고 착안을 했습니다. 제가 이 친구를 대단하다 생각하는 거는 결국 그 발품을 좀 많이 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름을 임장머신이라고 지어줬는데 그냥 지은 게 아니고 실제로 제가 한 3년 전에 원룸 건물 지을 때 눈이 빠지게 정말 손품 팔고 발품 팔았던 그 이상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확실히 발품을 많이 팔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걱정했던 그런 우려나 이런 것도 발품을 팔면서 조금씩 내가 확인하고 그런 확인이 된 상태에서 이제 접근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리스크도 해지할 수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성공적인 투자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더 좋은 투자 사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